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장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단체 지방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밥상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장을 오염시키는 독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강의 내일 장 건강은 면역력을 높인다의 네 번째 강의고요.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겠죠? 그 뒤로는 또 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이 너무 중요하죠. 장이 깨끗하면 뇌도 건강해진다. 장청뇌청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밖에는 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귀가 다 하셨죠? 지금 9시니까 하셨을 겁니다. 자, 자료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띄워놨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강 독소로부터 장을 지켜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이제 4강과 5강을 두 개로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 과정이었죠? 4강 이제 5강. 다음 주면은 이 책도 끝나죠?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그거 아시죠? 절대로 이거 뭐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낫죠? 자, 첫 번째는 음식 속에서 영양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장 해독에는 식이섬유만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현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질병의 주범은 여러분 이거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요, 왜? 음. 자, 전에, 자, 결국은 첨가물이나 잔류농약 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땅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계속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 맛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은 것을 입에 아주 좋은 거, 단 음식을 하기 때문에 첨가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 좋죠. 우리는 음식을 왜 먹습니까? 에너지를 내서 생활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먹죠. 아드카 옛날에는 정말 굶는 성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지쳤지만은 이게 이제 불이라는 도구를 면에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었죠. 진짜 인간만큼 탐욕스러운 잡식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야간에 이렇게 보면은 야간에 보면요. 제가 쿠팡이츠하고 이거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주문을 해요. 엄청나게 주문을 해요. 정말 새벽 내내 합니다.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죠. 엄청. 자, 우리가 인류 문명이 진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질병 또한 계속해서 더 많이 성인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지나친 흡수, 고기 섭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요. 어, 고기 섭취량이 증가되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장병, 암, 뇌경색, 당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국민 의료비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었어, 국가적으로. 그래서 국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을거리 문제의 조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맥어번 리포트라는 적을 5천 쪽, 장장 5천 쪽에 관해서 왕대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거기서 한 결론은 뭐였냐? 암,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은
육식 중심의 잘못된 식생활이 낳은 식원병으로 약으로는 낫지 않는다. 병에는 벗어나려면 당장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명이 개화되는 건 좋은데 서구 음식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제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성인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국민 건강보험이 많이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가공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는데 또 먹기에도 맛있지만은 보기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또 감미료라든지 착색료라든지 산화방지제, 표백제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좀 8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 몸에서는 독입니다, 독. 식품 첨가물은요, 가공식품을 만들 때 넣은 감미료, 조미료,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등을 말하는데요. 주로 싼 재료의 성질을 개량하거나 보강해서 색채와 향, 맛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이거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쓰는데요. 꼭두선이 색소라는 게 있어요. 참, 이 제목도 참 신기한데요. 이건 2004년에 바람성의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그전에는 무방비하게 썼었어요. 동물 실험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첨가물 역시 과잉 사용으로 우리 건강을 좀먹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은 식품이 아니라 첨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요새 어린 애들이 그 학원 갔다 오면서 중간중간에 저도 옛날에 수학학원을 운영을 했지만 저도 그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애들 뭐 갑자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뛰어나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먹고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고 가서 급하게만 먹고 오는 거예요. 다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설명 드렸지만은 그 분자가 바뀌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생깁니다. 제가 요새 집에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없앴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도 이제 우연찮게 썼었어요. 뭐,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스팀으로 이렇게 데우니까요. 와, 맛도 제대로 나고, 특히 달걀찜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를 했을 때는 이게 막 마르잖아요. 그런데, 스팀으로 하니까 막, 그냥 막 여덟여덟 아주 맛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전자레인지 쓰지 마시고, 스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탕.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먹는 게 싫대 그래요. 특히 바나나, 파인애플, 뭐 열대성 과일 물질이라든지 또 수입하는 물질들은요. 솔직히 익기 전에 따가지고 특히 바나나 엄청나게 그 농약을 치해요. 왜? 좀 오면서 썩지 말라고. 오면서 이제 벌레들 먹지 말라고. 그 특히 또 브로콜리 있잖아요. 와, 그 진짜 물을 떨어뜨리면 툭툭툭 튀잖아요. 그게 나는 뭐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농약이더라고요. 와, 실제로 디스랍스 그걸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하니까 웜의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바나나도 저도 요새는 씻고 먹어요. 왜냐면 손으로도 깔 때 다 묻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있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항공방위제, 발색제,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오르트페닐펜은 뭐,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스캡을 떠났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꿀벌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 옛날에 저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농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생태계가 바뀌고 그게 뭐였더라?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역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공격하고 막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제 맞고 뭐 어떤 해결책을 찾다가 뭐 걔네들을 동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뿌렸는데 그게 결국은 인간에게도 불임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되는 그런 암울한 영화인데요. 이게 경각심을 가르쳐 주는 게 자연에 우리가 해를 가하면 그게 돌아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꿀벌이 침묵의 봄이라는 그 옛날에 1962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유기염속의 농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썼냐? 이들 농약이 새소리도 꿀벌의 날개짓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을 만든다. 와, 유기염속의 농약. 염소라는 거는 우리가 또 그 수돗물, 특히 우리나라는 강물이 짧아가지고 강물을 이용하잖아요. 유럽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소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강이 또 짧고 정화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소계를 씁니다. 염소. 이게 실제로 오다가 뭐 염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돗물을 제대로 먹지 말라. 근데 중간에 오는 도중에 관에서 노후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오니까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 시장이 무지하게 커졌죠. 정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프링이라는 아주 좋은 정수기가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 갑자기 정수기 얘기가 나왔네.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꿀벌이 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잠깐 머물 때 망고 농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꿀벌로 수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를 양식하더라고요. 파리를 키워가지고 파리들이 막 온통 돌아다니면서 다 수분을 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 파리는 아주 깨끗한 파리예요. 깨끗한 파리. 똥파리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없으면, 이런 파리라든지 꿀벌이 없으면은 생물들이, 짝을 못 지어요. 그래서 씨앗 종자를 내놓고 종족 번식을 못하고 결국은 모든 과일을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류 멸망까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에 농축돼서 축적된 신물질이 상위 포식자 결국이 다 사람이 다 먹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뿌린 농약을 사람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규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선 독성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니코티노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니코틴에서 그래서 이제 좀 담배집에서 함유된 알카로이드 를 가리키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좀 벌레를 적게 먹게 하고 하는데 비교적 독성이 낮다고 해서 썼지만은 엄청나게 쓰였어요. 근데 결국은 꿀벌에게 세상에 꿀벌 방향 감각과 운동 감각을 상실하니까 갔다가 와야 되는데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벌집군 벌집군 집 벌집군집 붕괴 말이 잘 안 되네요. 벌집군 집중괴 벌, 아까 벌집, 군집, 중개 현상. 무너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요, 80%가 죽었다고 해요. 이 작가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예를 들었는데, 꿀벌이 전멸하는 피해는 홋카이도, 가나와, 나카사키 등이 전국으로 퍼져나왔고, 피해를 입은 양봉가에서는 아주 절박했죠. 지금까지 농약이 수류탄이었다면은, 이번에 나온 니코티노이드는 완전 핵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신경혈을 차단하니까 신경도 이게 어떻게 결국 사람에게까지 오게 되겠죠.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규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결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음식물로 축적이 돼서 당연히 식품에도 영향을 떨어뜨리게 되죠. 이런 꿀벌의 집단 폐사, 심각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걸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약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보기 좋고 그러니까 먹기에 보기 좋은 거, 맛도 좋은 거.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자꾸 뭔가를 치게 되죠. 농약을 치고 뭐 자꾸 뭐 첨가물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고 벌레는 안 먹었지만 결국 이건 농약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싶어도 안 된대요. 엄청난 벌레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식물들에는요, 고추는 빨간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 마늘은 하얀색 이런 것도 있고, 특유의 냄새들이나 이런 향을 풍겨요. 그게 뭐냐면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거예요. 이 내재 영양소들이
아주 많아야 벌레를 안 먹고 유기농이 되는데 그 땅에서 또 하고 그 땅에서 화학비료 치고 그 땅에서 또 하고 이제 땅이 쉬지 못하죠. 휴경을 안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 영양소는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1950년에 비해서 2005년에는 35%밖에 안 남아요. 35%로 감소됐고 콜리플라워라 콜리플라워라는 비타민 C인데 이건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것도 줄어들었고요. 뭐 쑥갓 와 50%였는데 50을 비타민 C를 50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19가 감소돼 있고 그다음에 시금치 보세요. 철분 13.3이었는데 50년대는 2.0 감소했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없단 얘기예요. 거의 없단 얘기죠. 모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건강보조식품장이 몇십 조, 몇백 조겠죠. 그래서 건강식품 시장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유기농으로 만드는 제대로 된 건강식품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 외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양분 잘 챙겨 드신다고 야채 볶음막 하지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래서 잔류농약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죠. 영양가도 급감하고. 그래서 눈에 좋고 입에 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 호르몬을 막 쓰잖아요. 그러더니 성장 호르몬 쓰고 막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은요, 되게 기름지고 단백질이 많아요. 근데 고기를 구워서 단백질이 변화한 이노신산이라는 것이 최고의 감칠맛 맛을 내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햄버거, 뭐 돈가스, 뭐 이런 것도 많이 가공된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인 애들이 많아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알겠지만은 음식 속에는 마늘이라는 거, 음? 영양소가 들어있죠. 마늘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스코르디닌. 여기는 알리신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세포를 대사를 촉진시켜서 유해 성분을 없애는 거죠. 어, 암이나 항암 효과가 좋고 생강도 또 진저루레라는 게 있어요. 어, 요게 자, 음악 넘어갔네요. 중간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 여기 없어졌네. 네, 아무튼 생강엔 진저롤, 파, 양파, 부추에는 황화알릴이라는 게 들었어요. 여기에는 간의 해독에 좋고 또 모든 그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근, 오크라, 토마토, 뭐 근실말, 양파, 아스파라거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저도 양파와 청양고추와 그다음에 감자 또는 뭐 홍당 또는 고추, 마늘 이런 건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냐 가장 요리하는데 기본이 되는데 여기에 다 항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원의 체내 흡수를 돕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 특히 이거 보면은 뭐 우엉이라든지 곤약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거 많아요. 이눌린, 만난, 셀렌, 갈락탄. 난 이 갈락탄 처음 들어봤어요. 우엉에나 마나 셀룰로이스 이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들이죠, 다. 이건 독소를 흡착해서 체외로 내버려요.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결국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식이섬유 많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독을 흡착해서 몸으로 정화하는 식품이에요. 어, 네. 디톡스라고 하죠. 해독, 정화. 그러면 이것은 식이섬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다고 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세균들을 가지고 나가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거기에서 이제 연동 운동을 통해서 배변의 기능을 돕고 그래서 장벽에 있는 숙변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화이버비치 옛날에 권장을 해드렸죠. 어, 이런 것들은 유독 그 쌀이나 감자류에는 셀룰로이스라는 색소소모가 있어요.
사과 귤에도 있고요. 펙틴, 곤약엔 글루코마나, 미역 다시면 알기닌, 코이단. 그래서 곤약이 장 속의 모를 씻어낸다라는 일본에서는 그 속담이 있었습니다. 해독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가 됐다 보니까, 오타 났네. 담배질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결국 계속 봤는데, 만든 사람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백질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먹으면요 고기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 식물성 단백질 대두 단백질이 좋다고 했죠. 왜냐 아미노산과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100이란 얘기예요. 불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100으로 탁 차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육류를 먹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흡수되는 정도가 한 50에서 60 정도이고 나머지가 50에서 40 정도, 40에서 50 정도는 남은 잔류물이 남게 돼요. 질소 잔류물인데 그게 뭐냐면 유해균이 먹이가 됩니다. 아민, 암모니아, 황화수소, 페놀, 인돌 등 이런 부산물들이 생기는데 결국 이것은 어디에 안 좋냐? 간이나 신장이나 뇌에 부담을 주면서 결국은 고단백이 편중된 식사는 몸에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암모니아는 간에서 해독하는데요. 이게 해독이 잘 안 되면 암모니아는 해독에서 요소가 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제대로 해독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혈중으로 들어가니까 뇌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부패선밀 아민은요, 어떤 이제 부패 현상에서 내기는 해악인데요. 여기에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엄청난 유해 환경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부패 현상 때문에 생기는 해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선 네 가지 정도인데요. 소화물이 장을 빨리 통과하게 만들고, 왜냐면 소화가 안 돼요, 식이섬유는. 그래서 옛날에는 영양소로도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영양소로 들어가죠. 필수 영양소에 들어갑니다.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유도하죠. 특히 유해 물질을 희석시켜서 수분을 비축하는 성질, 아까 그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했죠. 그래서 장 속의 유해 물질을 희석시키고 또한 유해 물질을 흡착시켜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실제로 그 몸을 디톡스할 때 장 디톡스를 화이버비치 이 식이섬유를 했는데요. 먹을 때 좀 이렇게 씹으면은 입이 텁텁할 정도로 되는데 입에 자꾸 이끝발이 껴서 좀 안 좋았어요. 그러긴 하는데 물을 좀 많이 먹으니까 이 배가 통폐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숙변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변기가 몇 번 막혔어요. 제가 그 생각하기 싫습니다,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걸 하고 나니까 한 1, 2kg가 훅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숙변이 많았던 거예요. 1kg면 이만큼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냐?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어야겠죠? 그럼 이상적인 식사는 뭐냐? 생식을 60%, 가열식을 40% 또는 5대5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효소식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이걸 하는 이유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9처럼 채소나 과일을 날로 먹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영양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열식도 먹는데요. 그래서 20% 정도는 육류라든지 어패류 등을 통해서 함께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요. 무라든지 표고버섯은 날로 먹기보다는 오히려 가열하면요. 영양소가 미네랄이 많아진대요. 또 당근은 볶거나 삶으면은 단단한 세포벽이 오히려 파괴돼서 영양을 흡수하기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리하는 법이 있네요. 당근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음. 그냥 저는 당근도 그냥 뭐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먹고 그럽니다. 그 조림일 내가 나 이거 책 읽으면서 알았는데요. 조림. 정말 이게 식이섬유 보고네요. 우원 죽순, 표고버섯 등은요. 뭐 닭고기 채소 조림이라든지 뭐 콩이나 당근을 넣은 뭐 이런 조림이라든지 저는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는데요. 고등어 조림, 김치 조림, 김치도 뭐 그렇고 뭐 조림 종류는 뭐 갈치조림, 그것도 좋고요. 조림은 내가 갈치조림하고 고등어 조림은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졸여가지고 먹으면 오히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섬유가 많은 채소는 날로 먹으면 효소와 비타민,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파이토케미컬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필요량이 채우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날로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열을 해서 조림을 해서 먹으면은 그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지 않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제가 저거 현미를 많이 넣어서 먹는데요. 현미하고 뭐 백미를 갖다가 1대3 정도로 섞습니다. 이제 1대1로 섞었더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거칠어가지고 솔직히 힘들어요. 식감도 안 좋고. 그래서 네, 1대3 정도로 해가지고 1대2죠. 1대2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먹는데 진짜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독을 돕는 채소도 마늘, 응? 이런 건 뭐냐? 마늘에 또 알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지거나 기름에 볶으면 또 마늘기를 파기름도 내기도 하지만 마늘로도 하죠. 여기에는 스코르디닌이라는 게 나오는데 세포의 대사 촉진을 돕고 유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온 효과도 있고 발환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강이 그러네요. 생강은 난 솔직히 많이 먹진 않는데 편도통에도 좋고 구토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파, 양파, 부추. 항상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집에. 양파는. 저희 집에는 파, 양파, 마늘은 꼭 있습니다. 고추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황화알릴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간해독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 책 보면서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뭐 좋다고는 안 알았지만은 몰랐죠. 이소티오시안염을 가지고 있는 양배추도 좋네요. 양배추 데쳐가지고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브로콜리, 고추냉이, 콜리플라워, 케일, 배추, 순무, 무 좋죠. 무생채 좋아하면서. 무조림, 예? 고등어 넣고 조림, 무하고 감자 넣고 조림하면 맛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항암, 항균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크라, 토마토, 뭐 이런 것도 펙틴, 알긴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양파, 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에요. 주로 먹는 게 뭐냐? 양파, 고추, 그다음에 파, 감자, 홍당무, 또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제 무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먹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 꼭 상비하셔가지고 조리를 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해독작용이 톡을하고 독소 배출을 한다는데 너무 좋다는 거죠. 다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열해서 먹는 게 좋구나. 좋은 것도 있구나. 예? 그래서 살짝 데쳐 먹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거 외에도 뭐 알리신이라든지 플라보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생식에는 이런 게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이제 식물 내재 영양소예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먹는 그 건강보조식품하고 그냥 화학으로 해서 대량 생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는 것은 비타민 C 하나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생물에 뭐 들어가 있는 식물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 영양소 밝혀지지는 않은 게 많아요. 2만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미는 나 현미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봅시다. 방사선에도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까지 나왔어요. 현미는요, 영양소가 비타민 B군, E군,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들이 있다고 해요. 현미는 이제 정제를 덜 한 거죠. 덜 한 건데, 쌀룬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쌀기에는 리그난이라는 거와 피트산이 있는데, 피트산은 특히 항산화에 좋고 독소 흡착에 좋아서 방사선이라든지 중금속 발암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에서 피폭 환자들이 그중에서 현미식을 하고 미소된장을 먹으면서 피폭증이 없어졌다고 해요.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폭증이죠. 원폭증 치료. 일본은 우에보시 미역. 이 단세지방산 만드는 거였죠. 단세지방산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단체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현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특히 나는 이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선조들이 대단했다는 게 현미, 보리, 좁쌀, 피, 기죠. 이건 뭐예요? 오곡이잖아, 오곡. 오곡밥 우리 보름달에 대보름날 먹잖아요. 그거 정말 맛있죠. 오곡밥 한번 해 먹어야겠네. 우리가 선조들이 그래서 건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양이라든지 항산화 성분의 보물창고입니다. 미네랄이 70%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현미와 좁쌀, 피, 기장 이것도 나는 사다가 같이 섞어 먹어야겠네요. 현미만 섞어서 먹었는데 현미식과 효소식, 발효식품을 드시면요. 그리고 방사선도 두렵지 않을 정도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오염물질도 노출, 배출하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이 곧 납니다. 꼭 음식을 가려서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음식으로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노화와 질병에 대해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한 그 뭐냐 비타민이 세포의 산화를 막는다. 그런 내용하고 한번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세요. 이게 이제 8,500원이더라고요. 전나무 숲에서 하는데 이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다. 이 전나무숲이 건강과서적을 많이 써요. 이것 또한 일본 나카누마 타카노리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여러분들 다다음 시간이죠. 다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뭐죠? 알아야 지킵니다. 꼭 여러분들 알지만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은 단톡방에다 하시고 제가 이거 녹화본과 녹음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과 감사드리고 이 자료는 다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